서구 문명은 모든 방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 우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서구 문명을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 하나의 척도는 우리 여성들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채널에서 저는 여러분께 수많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유럽으로 몰려든 욕망에 가득 찬 제3세계, 야만적인 사회 출신 남성들에게 공격당하는 서구 여성들의 셀 수 없이 많은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부터 실제로 안전한 서구 국가는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심지어 중세 시대, 평화 시기에도 이런 규모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는 그렇지만 이런 일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규모가 다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매 시간 8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연간 강간 건수가 약 12,000건이었어요. 지금은 연간 7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잉글랜드와 웨일스만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소녀들과 아이들, 여성들만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33살의 브룩 디살라그니를 만나보세요. 이 남자는 60세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금 감옥에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60살 남성이었습니다. 60세 영국인 남성. 이 에리트레아에서 온 불법 이주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에리트레아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에리트레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에리트레아가 내전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와 사회를 너무 싫어해서 영국이나 서방의 감옥에 가더라도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잠시 영국 감옥에 갈 거야. 아마 6개월 정도면 나올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무슨 죄로 얼마 동안 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1년이든 2년이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60살 남자야. 나는 런던의 공원에서 아프간인이나 불법 이민자들에게 젊은 남성들이 성폭행당한 사건을 최소 3건이나 다뤘어. 알겠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단일 사건이 아니야. 더 보고 싶어? 이 영상을 확인해봐. 여기는 프랑스 리옹이야. 이걸 봐.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108세의 노인이야. 봐. 들어봐. 이분은 108세의 불쌍한 할머니야. 그러니까 모두 자기 할머니나 심지어 할머니의 어머니가 108세가 된 모습을 상상해봐.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제동장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제약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제약이 없는지 알아? 그들은 네가 따르는 도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은 내 사회를 존중하지 않아. 그들은 너를 동등한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아.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게 바로 이슬람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야. 있잖아. 좌파들은 세상을 백인과 비백인으로 나누고 그게 인종차별이고 저건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해. 이슬람도 세상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신자. 무슬림 신자가 바로 최상위에 있어. 그리고 불신자가 있어. 그게 그들이 인간을 나누는 방식이야. 그리고 사회도 둘로 나눠. 다르 알 이슬람. 즉, 이슬람의 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곳에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있어. 만약 무슬림이 108살의 여성이나 어떤 무슬림 여성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그녀가 4명의 증인을 세울 수 없다면 그녀는 강간범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돼. 그게 그들의 사회와 가치관이야.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을 거야. 하지만 그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땅, 즉 다르 알 하르브, 전쟁의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표적이 되는 거지. 너희 모두가 표적이야. 너희는 똑같이 대우받지 않아. 너희는 동등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 하지만 서구 사회는 여전히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믿고 있어. 가해자들은 실제로 행동이 옮겼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단순히 창문을 깨고 들어가 이 여성의 집, 특히 부엌으로 들어갔어.
가택 침입 절도를 하려던 거였어. 왜냐하면 최소 두세 명 이상의 여러 명이 이 집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거든. 파슨스, 에테, 에타블리 파라, 시트, 세게, 일이 여러 방이 집 뒤져졌고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발견한 건 양수병들이 도난당했거나 뭐 어쨌든 더 이상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목격이야. 알겠지? 상수병들이야 이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듯이 그 주제에 대해 말하자면은 그녀는 발견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소파 위에서 옷이 부분적으로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생활 보조인이었는데 아마도 매일 그녀를 보러 오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녀를 부분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문제. 아마도 그 여성분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 아직도 꽤나 또렷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어쨌든 그녀는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의학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가올 예정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진술 그리고 의료 검사 결과 즉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의학적으로 만약에 있다면 몇 가지 경변 예를 들어 누구 입지 맞수 있는 의 성폭력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존재 생물학적 흔적의 존재 그렇죠. 그게 있을 수의 몸 위에 피해자의 만약 그렇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DNA나 활용 가능한 생물학적 흔적을 발견하면 그러면 그건 비교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는 인증이다. 누구 나타나는 수납. 그래서 그 국가 유전자 지문 데이터베이스 유전 정보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 준범죄의 범죄자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거기서 풀어야 할 것은 그건 바로 정확한 현실이야. 사실이야. 그건 말하자면 누구 무엇을 했는지 이다. 어서 요점만 말해. 요점만 말. 항상 그걸 상기시켜야 해.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태도에는 이제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걸 상기시켜야 해. 그러니까 취약성이라는 거지. 이 사람의 극도의 취약성.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자막의 질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읽을 수 있어요. 성폭행. 그러니까 이 108세 된 여성은 그랬어요. 이 트윗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 같은 내용을 알고 있도록요. 108세 된 여성, 이 프랑스 리옹 근처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할머니예요. 108세입니다. 모두가 자기 할머니나 심지어 할머니의 어머니까지 108세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제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프랑스 경찰 노조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딸들과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들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들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젊은 남성들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적어도 2022년부터 대규모 이민이 호주에 올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주에 닥치면 늘 그렇듯이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모로코 출신 이민자 화가가 캔버라에서 낯선 여성 한 명을 강간하려 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끔찍한 공격으로 최소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우리는 반대편에서 나오는 흔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봐요. 네, 한두 명이 그런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이죠. 블라블라블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중 5%라도 그런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우리 사회를 걸고 도박을 해야 합니까? 왜 평균적으로 다른 문화보다 더 많은 성범죄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죠?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영국에서 인구 1만 명당 성범죄 발생률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 데이터를 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매우 신중하게 수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 통제센터는 영국 정부에게 이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도전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0명 중 평균적으로 1명의 영국 태생 시민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파키스탄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백인 영국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백인 영국인으로만 한정한다면 그 숫자는 아마 0.5명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잠시 무시합시다. 네, 평균적인 영국 시민은 10,000명 중 1명입니다. 앙골라는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알바니아, 콩고, 버마, 수단, 몰도바, 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차드, 나미비아, 에리트레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있습니다. 저걸 보세요. 59명입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10,000명을 이민시킨다면 그중 59명은 어떤 형태로든 성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59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000명 중에 59명이라니 나머지 9,941명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저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경찰이 매년 크리스마스 기간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통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매년 그 시기에 빅토리아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기타 이유로 10명, 15명 정도가 휴일 동안 목숨을 잃거든요. 휴가철이죠. 그들은 항상 우리의 목표는 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시기에 어차피 15명이 죽으니까. 그냥 두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국민들이 여기서 자국민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느슨하게 번역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자국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맨 아래예요. 그래요? 그럼 이런 나라들로부터의 모든 이민을 막으세요. 그들은 번번이 지목되는 그 부류예요. 북아프리카인, 중동인, 그리고 남아시아인들이요. 참고로 인도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도인과 벵골인들은 왠지 더 잘 적응하지만 벵골인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죠. 그냥 런던 동부나 타워 햄리츠에 가보세요. 그들은 이슬람주의적 위협이 돼요. 그래서 그 위협은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사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현 상태를 뒤엎으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정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 시기의 중세 시대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쟁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은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다룰 이슬람과 다룰 하르브입니다. 여러분은 공격 대상입니다. 모든 무슬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무슬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